한우 쇠고기가 수입산보다 맛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단맛과 감칠맛에서 한우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익산시가 7월부터 지하수에 이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하수 사용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총선 현장 점검. 오늘은 임실군이 분리해 나가고 완주군이 편입돼 새로 신설된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선거구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수입산 소고기보다 한우가 맛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맛을 당기는 냄새와 함께 한우 등심이 불판 위에서 익어갑니다. 아무런 조미를 하지 않고 구워 먹을 때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특유의 구수한 맛이 확연합니다.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는 좀 질긴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좀 육즙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맛도 고소하고 풍미도 있고. 한우 고기가 수입산보다 맛이 좋은 이유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고기 맛을 결정하는 물질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한우 고기는 수입산에 비해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많은 반면 신맛과 쓴맛 성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스테이크와 대표적인 수입 고급 품종인 앵거스를 각 온도에서 비교했더니 단맛을 내는 글루코스 함량은 온도에 관계없이 한우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감칠맛을 내는 구아노신 1일산염이나 이노신 1일산염의 경우 한우 고기에 수입산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더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기 맛을 떨어뜨리는 쓴맛이나 신맛 성분 함량은 수입산 소고기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품종의 차이와 사육 방식, 그리고 숙성, 그리고 전기작업과 같은 그런 도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진은 수입산 소고기의 공세 속에서 이번 연구가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은 지하수 이용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하수는 그동안 별다른 제한 없이 뽑았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몽진 기자입니다. 지하수로 허드렛물을 쓰고 있는 한 병원. 한 달에 수백 톤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지만 사용료는 없습니다. 지하수는 애초 개발비와 지자체 취득세 외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죠. 청소용 그런 거죠. 한 400톤 내지 5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 목욕탕에서도 상수도 대신 하루 수십 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이용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익산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익산시가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식당이나 여관 등 일반용과 공동주택용 그리고 공업용수 등으로 1,400여 관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정용과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지하수는 제외됩니다. 매월 지하수 취수량을 근거로 톤당 85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7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지하수계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일부 업주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만한 사람들, 영세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맨날 세금 걷자는 거 아니에요. 익산시는 연간 8억여 원의 수익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폐공 처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도내에서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 관리의 첫걸음인 셈인데요. 이를 계기로 지하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의 경우 특히 지하수 이용이 많은 지역인데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강동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업지역이 많은 전북은 지하수를 특히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4억 세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65%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과 공업용이 각각 32%와 3%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지하수용이 많다 보니 도내에는 무려 22만여 개의 관정이 뚫려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체의 30% 정도만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70%가량은 일일 사용량이 적어 수질 등 환경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지하수 고갈 등으로 관정 이용이 어렵게 돼도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도 안 쓰고 오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저것쯤에 그냥 그 방침에 그냥 놔두지 않았나. 개인 관정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정부는 농업용을 제외하고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한 곳은 3개 시군뿐이고 시행을 앞둔 곳은 익산이 유일합니다. 요금 없이 잘 썼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돈을 징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발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 경남과 부산이 각각 37억여 원과 14억여 원을 거뒀고 전국적으로 115억 원이 징수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관정 자체가 오염물질을 땅속에 집어넣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관리하고 규정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이. 미래자원인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가뭄 등 자연재해에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지하수 이용 실태와 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민들의 안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농민 가운데 28%만 현재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올해 62억 원을 투입해 농민 8만 명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75%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산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입원비는 최대 200만 원, 재활급여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현역 의원에 맞서 전직 군수와 변호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다르고 지난 총선에 비해 유권자의 변화도 커서 표심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는 7명의 후보가 격돌합니다. 어제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민수 의원과 안호영 변호사, 유이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경선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정호 변호사와 임정엽 전 완주 군수, 이돈승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나섰습니다. 무소속으로는 민경선 전국 대학 레슬링 연맹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 우리 지역을 대신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도 선거구 개편이 지역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주는 도농복합, 진안, 무주, 장수는 농업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이 다른 데다 특히 새롭게 합쳐진 완주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선거 판도를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아마 지역 사람들이 뭐 지역을 발전에 공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고 찍어준다. 그러니까 자꾸. 거대 지역구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첫 금배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후보 경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현역 컷오프 탈락과 경선 지역을 확정하고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내일인 11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로 선거구별 후보를 결정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권 경선에서는 수의 배심원 단제를 도입하기로 해 중앙당 관리하에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후보 최종 접수 결과 도내 10개 선거구에 1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 3명의 후보가 접수하고 전주 갑과 병, 익산 갑에 복수 후보가 나서는 등 모두 15명이 접수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 도당은 오늘 정책 발표회를 거쳐 안심번호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실시됩니다. 평가 결과는 오는 25일부터 알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입시 준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을 마치고도 장기간 미뤄졌던 완주 삼봉지구 택지 개발이 올해 첫 삽을 뜹니다. 5,600세대의 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수익성을 맞추려다 보니 공공성은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삼봉지구는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2007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됐지만 당초 삼봉지구로 이전하기로 했던 완주군 청사가 2012년 용진으로 이전하자 수익성에 부딪혀 그동안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삼봉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됐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택지가 1개에서 5개로 늘어났고 사업 환경도 바뀌게 됐습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행복주택을 일부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민간 분양 단지가 좀 늘어나게끔. 장기 지연을 보다 못한 완주군도 소방서와 보건소, 노인보훈회관 등을 삼봉지구에 짓겠다고 약속하는 등 군청사를 대신할 공공 수요를 약속했습니다.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삼봉지구 주변 주민들은 착공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듬성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모아서 백여서 살면 그 조건도 또 좋은 편이 많고. 전주와 인접한 삼봉지구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5,900세대가 들어서고 14,000여 명의 인구가 모이게 됩니다. LH는 당초 9월로 예정된 착공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시가 K리그 개막전을 대비해 교통과 주차 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 개막전이 열리는 월드컵 경기장 관람객들이 평균 입장객 1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경기장 내 도로와 기린대로, 온고울로, 혁신로 등의 임시 노상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또한 진출입 혼잡을 막기 위해 경기장 동쪽 주차장에서 호남 제1문 방향의 임시 출구를 마련했고 1994번 임시버스 노선을 3개로 확대하는 등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상생 프로젝트로 3월 말까지 올 시즌 입장권을 구입한 팬들에게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하이브리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전북현대 시즌권 지정석과 비지정석 등 전 권종이 해당됩니다.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버스 운송 사업조합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본부는 버스 조합이 외부 후면 광고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교통카드 보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관리 감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버스 관련 계약에 도가 직접 공개 입찰에 나서고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향인데요. 한일고에서 전북터널 사거리 5차로 방향,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반대 방향 평균 시속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의하면 47km로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출근길 앞두고 아직까진 시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진로 진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의 진로 진학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사와 학생 등 8,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근무 여건과 학교 폭력 예방,
학생 자치 등의 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관심이 많은 진로 진학교육 분야는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현행 입시체제에서 학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전북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3년 연속 전국에서 매우 낮다는 점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은 진로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진로 진학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전북교육청의 과제로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진로 진학 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3주체 중에서 교원의 사기 징작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전북교육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의 몫만은 아닙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아이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장수군이 이번 달부터 벽지나 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하순 한국당뇨협회와 함께 전국 당뇨 캠프를 개최합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이 이번 달부터 천천면 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행복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수군의 행복버스 사업은 무진장 여객의 콜센터를 구축해 주민들이 탑승 시간과 장소를 연락해 오면 면 소재지까지 수송하게 되며 타 지역으로의 환승 체계도 갖췄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가 대중교통이 열악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향후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는 농업 인재 육성과 농산물 가공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강한 정읍농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농업인 상담소를 모든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단풍민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업인 소득 창출 비즈니스 활성화, 농산물 가공 소득원 고품질화와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27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당뇨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당뇨 캠프를 개최합니다. 순창군은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 대사성 질환 치유를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데 의농업 체험관 건립과 치유 농장 육성, 식문화 체험관 건립 등 다양한 치유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화장품 기업 집적화 단지로 조성 중인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노암 산업단지 3지구는 21필지 21만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당 8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준공돼 현재 3필지가 분양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8천여 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형 3,900여 명, 공동작업과 제조 판매 분야 214명 등 모두 8,045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독일 카를스루해 공대와 탄소복합재 차량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카를스루해 공대는 탄소 복합 소재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KTX 혁신 역사 추진을 위한 희망 콘서트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은 오늘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3인조 밴드 옥수사진관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3일까지 특별전 줄다리기 흥을 당기다를 선보입니다. 고 황소연 작가의 허와 실 시리즈 작품 15점이 다음 달 10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오수 3월 10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오늘 임실군 오수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오늘 어양동에서 정식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영상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풍남문에서 진행합니다. 제2회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으며 찬바람과 함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